네, 현대차가 대단한 시장이네요.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 좀 올라오고 흐름 나오는데요. 오늘 종목별 컬러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장중 고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좀 더 집중도를 높여야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움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가보려고요. 코스닥 1위 종목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뉴스 이거 그렇게 너무 우려할 거 아니다라는 것들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떠한 수급 주체가 안 팔까 아니면 더 들어올까 이런 걸 논해야 하는 건지도 싶기는 한데요. 여전히 지금 40만 원 대는 나타납니다. 원래는 50만 원에서 출발했었던 주가였다라는 거죠. 자, 먼저 그 내용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현재 구간까지는 노이즈 이전에 불거졌던 노이즈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부분과 지금은 심리의 문제다라는 부분에 결국에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이제 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많은 주가는 빠져요. 맞아요. 결국 이제 일단 오늘 그러니까 뭔가 투자 심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일단 뭔가 특허 리스크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게 주가가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하여간에 안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심리들이 먼저 작용을 했던 측면이 있고 주가가 빠지니까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로스컨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일단 악재에는 던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조금 저는 이 어떤 사안에 대비해서는 오늘 좀 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이 키트로다 SC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상용화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일 가처분 결정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럽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키트로다 SC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독일 빼면 나머지 국가들 EU의 27개국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슬란드 판매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오늘의 악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테오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머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알테오젠한테 이전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간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분명히 이것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악재다. 다만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오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수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매수를 하는 또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큰 자금들이 좀 많다. 이런 기사들도 났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또 어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실 이 오늘의 어떤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매수의 관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펀더 대비로 우리가 지금 이 노이즈를 해석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50만 원 아래로 내려온 현재 자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의견으로 펀더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타이밍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께 여쭐게요. 알테오젠이 9시 37분경에 43만 3천 원까지 저점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한 45만 원대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만 원 아래에서 사고 싶다 했었던 종목 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4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오히려 땡큐다라고 자리 필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싶네요.
그죠. 뭐 할로자임이 지금 알테오젠한테 자꾸 노이즈를 끼얹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변화가 없으니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급락이 기회다라고 뭐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 다음 주에 여기서 조금 저는 한 2, 3일 정도 저점 테스트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중립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중립의 의견이고 네. 이제 기존에 한 40만 원대 그리고 50만 원대 이상에서 50만 원대 이상에서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50만 원대의 알테오젠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60만 원, 70만 원을 바라보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욕심이었을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단에서 샀으면 사실 앞전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바로 60만 원, 70만 원이 오면은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제 이 노이즈를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60, 70만 원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매수의 기회로 이제 이 부분도 분할로 활용하실 수 있고 뭐 신규 매수 해도는 되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저점 테스트를 조금 한 2, 3일 정도 더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다음 주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를 다 끌어내리고 코스닥을 다 끌어내렸기 때문에 사실 뭐 리가켄바이오 지금 근데 오전보다 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는 이제 투자 경고 네. 풀리고 오늘 양봉이었는데 좀 끌어내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랫폼 3대장,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리가캠이나 ABL도 충분히 오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만 당뇨 쪽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D&D 퍼마텍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날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테오젠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만 더 저점 테스트를 보고 차라리 지금 억울하게 빠지는 다른 제약 바이오들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의 뭐 진위 여부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심리 자체가 제약바이오단에서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는가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 구간을 다음 주까지는 한번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진입하는 것도 괜찮고 알테오젠과 함께 오늘 같이 내렸었던 종목군에서 그간 사고 싶었는데 오늘 좀 속도가 더뎌졌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일부 마이너스를 보이는 쪽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졌거든요.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바이오랑 로봇이 같이 끌어갔는데 오후장 되니까 로봇에서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낙폭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만들었었던 거 다 토해내고 더 깊은 음봉이 지금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보티즈를 보면 오늘 사실 32만 원을 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넘어낸 게 어제였는데 오늘 32만 원까지 뚫어내면서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좀 더 추세력을 보고 싶었던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로봇에서 차익 욕구가 더 세진 거고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부 수급적 확산으로 읽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오늘의 자리가 조금 로봇주들한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오후장 들었으면서 뭐 지금 로보티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밀리고 있는데 또 좀 이렇게 희한한 거는 현대차 로봇 밸류 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이름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안 밀립니다. 강해요. 맞아요. HL만도 같은 경우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냥 이건 그러니까 로봇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로봇주로 먼저 분류가 된 종목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세가 더 강해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로보티즈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는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자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32만 원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가지고 있는 얘기들 뭐 독자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로봇 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오늘 자리에서는 관망 내지는 조금 한번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모양 자체가 조금은 예.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 쪽 체인으로 엮인 로봇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류화시켜서 살펴봐야 할 오늘 전략일까요, 대표님?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물론 HL반도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0% 내외의 맞아요. 상승세는 유지가 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오장 들었으면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좀 이제 매기 이전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결국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현대차의 강세를 미루어 봤을 때는 네. 다음 주에도 현대차 밸류체인은 그렇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HL만도 이런 것들이 조금 죽더라도 현대차 밸류체이니까 로봇하고 좀 관계가 없는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올라올 수 있어 보이고 예.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이런 현대차 관련주들의 흐름,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늘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현대차는 다음에 저희가 또 다룰 거라서 그때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그러면 로보티즈가 사실 오늘 너무나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가 또 우리에겐 숙제인지라 윤 대표님께 기술적으로 여쭐게요. 돌파 잘 보여줬습니다. 32만 원 갔다 왔죠.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레스트 존에 넣어놔야 하는 종목인지 싶네요. 다음 주 다 돼봐야지 알겠죠. 이러다가 또 월요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가 사실 물리면 조금 불안한 게 반도체는 물려도 불안하지 않은 게 우리가 실적이 증명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지금 물려도 이 지수 위치가 높은 선에서 물렸을 때 이제 증명이 되는 뭐 반도체 전력 이쪽에는 물려도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봇은 이제 고점에 물리면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리나 기조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정이 와도 로봇도 이제 다시 한번 또 1월에 CES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신고가 영역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감안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최소 5일선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한 26만 원 선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으니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LG전자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로보티즈가 뭐 로봇의 대장이기도 하지만 이 LG전자가 2대 주주로서 이 액추에이터 강자, 서비스 로봇 확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의 대장은 로보티즈 그리고 원익홀딩스 그리고 이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끝이 난 건 아니고 여기서 당연히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5일선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다음 주에 더 기다리시고 이제 기존에 아마 대부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수익이 나신 분들도 저도 한 절반 이상은 좀 확보를 하고 다음 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차익 후 그리고 대응하자. 물론 지금 여전히 그 성장주 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큰 구간인지라 어느 정도 내리면 사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노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게 오늘이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관망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가 워낙 뜨겁죠. 흐름 보시죠. 지금도 장중 고점 라인 아닌가요? 31만 5천 원대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뚫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 4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 가네요. 이동훈 대표님,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테슬라. 그죠? 옵티머스에게 늦춰진 것을 어느 정도 현대차에서는 내부적으로 인정을 했고, 근데 현대차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지금부터 이제 깐부회동 이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이 수급력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어느 구간에 와 있는 걸까요? 사실 어제도 현대차를 다뤘었는데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좀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네. 결국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리포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금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정점으로 한 어떤 이런 식의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너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현대오토에버, 포티투닷,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대차한테는 그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실이 되는 거죠, 득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만 소프트웨어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한 군데로만 모으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번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요번에 사장단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좀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보이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송창현 그 사장이 이번에 퇴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현대차에는 로보틱스 가치가 예. 네, 밸류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앞서 이제 테슬라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은 뭐 저는 현대차가 뭐 내용을 봐서 물론 테슬라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현대차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뒤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현대차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고 예. 계속해서 지금 어떤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글로벌 그 완성차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상당히 탑티어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익의 질이라든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좀 그 반영되지 않던 밸류에이션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30만 원 돌파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30만 원을 돌파해야지 그죠. 좋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이제는 별로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는 오히려 이제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는 좀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기대 가능하다. 그쵸. 그 현대차가 내년부터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투자 영역을 살펴보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AI, SDV, 전동화 쪽, 그리고 뭐 로보틱스, 수소, 난다긴다 한 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레이팅 요소들 지금 시장에서 수급력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내년도에 있어서까지 가시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의견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이제 막 돌파를 한 지금이 또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가 좋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물려도 간다가 접근이 용이한지도 궁금해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물려도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LG그룹주는 이제 기대감의 시작이지만 현대차도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제 매출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뭔가 미래의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본주,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이 지금 정말 발빠르게 달리는 이유가 저는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AI 전력, 로봇, 자동화 흐름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현대차가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주봉 30만 원을 과연 이제 시원하게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지금 31만 4천 원, 500원 뭐 이 선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30만 원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이제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차는 뭐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내년에 40만 원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깐부 회동 때 30만 원 가겠다 했는데 확실히 개미를 조금 누르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눌려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한번 현대차처럼 상승을 해야지 코스피 5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새로운 정말 주가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잡고, 저도 이제 오늘도 신규 매수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마디 주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좀 지켜주면서 기회가 온다, 가까워진다. 그러면 정말 더 큰 기회다라고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장기적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점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그럼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가고 있는 사업 방향 중에 또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정거장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니까. 자,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넥스트칩에 오늘 또 뉴스화가 된 것들이 많아서요. 보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기다릴 때 1월에 있을 CES 2026 얘기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그때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골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현대차가 이렇게 달려준다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깔린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차세대 에이다스, 뭐 여기에 로보틱스까지 이런 부분 다 보고 간다면 넥스트 칩 쪽으로 보이는 이런 재료적 가치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시작을 노려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제 넥스트칩의 가장 큰 약점은 재무 리스크였어요. 네. 이제 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랫동안 못 갔었고, 그래서 이제 펀드멘탈 요인이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그 주주배 대명상증자 물량이 이제 전량이 소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전환사채 상환을 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재무 구조가 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바닥에서 좀 급반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넥스칩이라는 종목에 꼭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사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칩셋 미디어라든가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무 구조가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은 그런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가 신뢰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못하다,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비슷한 류의 종목이라면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저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넥스트칩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재무 구조가 나아지는 것은 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관망 의견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그 유증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재무가 안정화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같이 오늘 올라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총 자체가 1,000억 원 언더입니다. 500억 원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제 5천억 원 정도대가 아마 안 될 건데, 그쪽 종목군으로서, 그리고 오늘도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있어서 좀 더 잘 골라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궁금한데요. 윤 대표님이라면 현재 자율주행 쪽 모멘텀에 일단은 보신다면 종목 바라볼 때 중요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있을까요? 저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파격적으로 네.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뭐 올선 뭐 한 지지되는 거 보고 단기 목표가를 한 2,600원 선으로 바라보고 매수해도 괜찮겠다 위치였었거든요, 오전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가 2,600원 선이었기 때문에 도달을 했고 돌파를 했고, 저도 이제 이 상승이 과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저도 중립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깊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의 추세력이 있어서는 좀 뚫고 헤쳐나가야 할 것들도 많다로 정리되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 여러분 사면이 진짜 무섭게 갔었던, 지난주에 거의 뭐 손 꼽는 종목 중에 하나 하면 또 사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도 흐름이 또 대단했죠. 5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재료적 가치로 본다면 요거 빅테크 이게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정확하게 한 5배 정도 난 종목인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재료적 가치가 부각이 됐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 내에서 부각이 되는 쪽이 액추에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감속기, 또 이제 모션 컨트롤, 이런 이제 부품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결국 사면도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재료들까지 좀 더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앞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말씀드릴 때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 오늘 장중 고점에서 조금 이제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뭐 아직까지 상승권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재료들은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종목의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차익을 한번 챙겨보는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가까운 전망의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와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네요. 오일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지켜준다라는 것에 의미를 실어볼 수 있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만, 자, 윤 대표님 궁금해요. 지금 좀 눌리면 사야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눌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요해지고 앞으로 고요해질 건 자리인 것인지 판단 요구받잖아요. 네, 오늘 고점 51,300원 이후 지금 단기 차익 매물 출회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결국 이제 개인이 추격 매수를 하고 이제 또 던질 사람은 던지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앞으로 조금 이런 익절이나 손절 매물 출회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의 비중이 자칫 잘못하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이제 저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4만 원 정도 지지하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 저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로봇주를 지금 두 가지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로봇주는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물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그리고 원익홀딩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장에서 놀자 로봇주를 본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대장 종목을 먼저 보자로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전주 오후장의 분위기를 잡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우건설 역시 이쪽도 건설 쪽 모멘텀 같이 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루두루 살펴보고자 챙겨왔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그 건설 쪽도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랑 같이 올라기도 했는데 대우건설 하면 또 원전도 껴있기는 하거든요. 네. 현대건설이 더 세기는 하지만 두 종목 오늘 다 강합니다. 건설주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모멘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니까 좋다 이렇게 바라봐도 될지, 대우건설에 있어서 특징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서의 어떤 그 건설 경기 부진이라든가 네. 이런 악재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악재들이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뭘 기대해 봐야 되느냐? 해외 모멘텀을 기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내년 정도에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라크의 그 2조 원짜리 해군기지 프로젝트, 그리고 공군기지 또 1조 원짜리 프로젝트, 파푸아뉴기니 LNG,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인도라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정말 이제 확정이 된다라면은 또 이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체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건 아마 2028년 정도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형 프로젝트들에서의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이 모멘텀을 우리가 주가로 끌어다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호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 자체의 레벨은 부담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해외 모멘텀을 등에 업는다면은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 가치가 부각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의 올라오는 수급이기 때문에 긍정의 판단을 주실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거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윤 대표님. 충분히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확실한 다른 종목 쪽이 좀 더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오전 점심에 봤을 때랑 지금 오후장이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달라졌죠. 깜짝 놀랐는데 대우건설도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이제 단기 목표가 한 3,800원에서 900원 정도 봤을 때는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다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건설주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업황이 아직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단기 좀 뉴스에 의한 뭔가 재료에 의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주가 또 물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섹터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건설주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원전주 측면이라면 지금 오후장에 또 BHI가 엄청난 그죠? 급등을 하고 있죠. 결국 저도 원전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건강한 조정의 기간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쪽으로 내가 조금 안 간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전력도 한국전력도 안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현대건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직전 고점이 76,400원이었고 지금 원전이 저는 좀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시 예뻐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건설도 지금 이런 시기면 뭐 한 8만 원 선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건설주 모멘텀이라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그리고 원전주라면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우건설은 모멘텀이 많으니까 좋아요라기보다는 어떤 모멘텀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끌고 가는 기간에 여러분이 플랜을 좀 짜셔야겠습니다. 대우건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값도 나쁘지가 않고 기대 요인도 있다라는 점은 정리가 됩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